테이블 옆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한 걸음 더 옆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도 관점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고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업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인생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됐고, 여긴 옆 테이블인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우리 얘기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들으면서 네. 이해하셨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출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서원이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랫동안 쌓은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책으로 엮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웰슨트 서원의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슨트 서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웰슨트 서원은 사실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웰스라고 하는 풍요를 뜻하는 웰스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도슨트의 합성어. 웰슨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풍요로움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뜻이고, 점점 더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또 노력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웰센트 서원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출판 사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작은 책 쓰기, 저의 종이 책 쓰기 한 권이 전자책 쓰기 수업으로 지도사 과정 플러스 이제 이분들의 활동 무대까지 고민하다가 좀 점점 커졌고요.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저한테 하게 했던 일이었었어요. 오랫동안 했던 일은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상품을 안내하는 텔레마케터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했었고, 꽤 제 전화를 받고 상품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사실은 좀 매출도 많고 수익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대결절도 오고 또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를 해야지 하던 시점이 2019년 12월 그렇게 쉬고 돌아왔더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막내도 학교를 안 가고 콜센터도 좀 협소하게 문을 좁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조금 더 긴 휴식기에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이 시기에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쓴 걸 2년으로 해서 그러면 전자책 글쓰기 수업을 좀 한번 해보렴,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격증 주는 지도사 과정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책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과정을 알다 보니까 전자책 쓰기 정도 알려드리는 거는 쉽게 알려드릴 수 있겠는 거예요. 나름 이거 좀 괜찮겠는데 싶어서 알려드리고, 지도사 과정을 이제 제가 마스터 해드리다 보니까 분들이 어딘 가서 수업을 하셔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수업하시지? 그쵸. 그 고민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 수업을 들으신 이제 교수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직접 제가 또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러면 좀 힘들었던 시기였을 텐데, 그 시기에 다양한 일들을 노력해보셨고 경험해보시면서 그 중에 가장 딱 마음에 꽂히는 일이 글쓰기였던 거고, 그러면서 책을 본인이 출판하시면서 그 좋았던 경험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끌어주시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거네요.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대표님의 강점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책으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역할, 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강점이 조금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책과 강연이라고 하는 무대에 좀 세워드리는 역할, 그래서 좀 더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일단 오히려 정말 그때 살기 위해서 더 발악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주저앉을 수 없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분출이 여러 가지로 배우는 거였었고, 그런 속에서 또 만났던 인연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연이 새롭게 바뀌는, 인연법이라고 표현하나요? 불교에서?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는 진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딱 경험하기까지 사실 저는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러고 있다가 정말 삐끗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정말 운 좋게 나가보자라고 바닥 짚고 일어난 건데 대표님은 혹시 좀 어떠셨어요 이때? 그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좋게 6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을 하던 대로 그냥 살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저라는 사람은 없이 가족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저를 발견했던 거고 나라는 사람한테도 한 달 좀 쉬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달의 쉼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큰 결단이었었고 그 결단을 통하니 그 이후에 이제 강제 쉼이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내가 더 일을 하고 싶거나 뭘 하려고 해도 막내가 학교를 못 가고, 축소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늪에 빠지고 있을 때 너무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수능해보고 좀 지쳤으면 지쳤으니까 쉬어보고 좀 바닥도 한번 찍어보는 게 사실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때는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떨어져요. 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기분이 사실 굉장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맞아요. 아니 여기가 바닥인 줄 더 알았는데 내려가. 아니 어디가 마지막이야. 맞아요. 그런 경험 저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닥인 것 같은데 또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걸 두려웠어요. 나의 바닥이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싶은 바닥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바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바닥. 네.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그 실상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날 끌고 내려가 봐봐. 나 그래도 다시 힘을 살아. 빼. 맞아요. 다시, 맞아요. 힘을 빼. 힘을 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갈 때까지 그냥 순응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순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자연 부력으로 일어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또 건네주는 손길이 있어요. 그 손길 잡고 나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머. 네. 근데 그게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저의 모습은 항상 조금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된 뚱뚱한 아줌마의 모습이 아닌 좀 잘 관리된 사람의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로 강사 역할을 하고 싶은 이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멋있어요. 감사해요.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아시죠? 그분의 말투랑 그 말 안에 녹아있는 분위기, 단어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거기로 데려가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웰니스라던가 풍요로움이라던가 그 서원, 네. 그런 우아한 결이 좀 느껴지는데 그럼 본인을 만약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 약간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우아라는 단어가 저랑 안 맞게 가장 많이 듣는 단어예요. 어머, 진심. 어울리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인생의 원싱은 키워드는 자산인데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의외로 저희 딸의 친구들이 그 중학교 때부터 너네 엄마 너무 우아해. 그리고 또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 사투리를 쓰지 않으니까 다른 주변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우아하십니까? 뭐 국어 선생님이십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대표님 입에서 시인이신 대표님 입에서 저한테 우아라는 단어를 우아함도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네. 이게 결이라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들어야 나오는 그런 원석을 가공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런 게 우아한 모형 자산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우아한 저로 스스로 좀 아유, 이렇게 어깨 펴고 그럼요. 다녀볼게요. 다들 우아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멋있어요. 네, 자사. 고마워요. 우와. 제가 그럼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시를 한번 찾아서 선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저책 갖고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 또 있죠, 저희는. 또 만나면. 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대표님 시 다 좋더라고. 아이, 진짜 옆에서 안아주는 느낌? 이리 와, 안아줄게. 막 이런 편안한. 제가 일단 안기려고 썼어요. 제가 좀 안기려고. 이거 잘하면 그 연애하는 남녀의 그런 고백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 남녀 이별 노래를 참 많이 듣는데, 그게 사람 관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녀 관계도 맞지만, 뭐 그냥 인간 관계에서 뭐 남녀 관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 누군가를 빛나게 도와주시는 대표님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후보를 3개로 좁혔고요. 3개 중에 2개로 좁혔고요. 오, 정했습니다. 네. 조각이라는 시고요. 오, 한번 네.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네. 편안하게 대표님 읽고 싶은 속도로 해주세요. 조각, 이시우 씨.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한 조각. 서툰 말투도 흔들리는 마음도 다 퍼즐 한 조각. 이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 다 내일의 너로 가는 모양이야. 어제의 오늘의 조각들이 수놓아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야. 아름다운. 조각이 모이어서 네. 하나의 완성체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의 완성체가 대표님 오늘의 이 우아함이고 또 사람들의 그 조각조각들을 모을 수 있게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와. 그런 완성된 퍼즐 한 조각? 그런 대표님 이렇게 또 시로 선물해 주시니까 더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이 작품을 한 사람이 또 전달함으로써 다른 시야도 좀 보여드리고 뭔가 같이 라포가 또 형성된 다음에 전달드리는 또 깊이가 달라져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선물이 괜찮았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적절했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적절한 비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 네. 요즘 갈수록 좀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제2의 직업을 꿈꾸고 계시기도 하고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웨선트 서원과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오히려 저도 50대 지금 이제 중반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성기가 되는 시점이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전성기요? 네, 왜냐면 사실 요즘에 수명도 늘어났고 AI 기술도 발전됐고 제가 코로나 때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로로서 저에게 투자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계셨던 거에서 한 걸음 더 옆으로 아까 테이블 옆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한 걸음 더 옆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도 관점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고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업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년층이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슨트 서원에서 더 그런 일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평생 직장 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요. 60살, 65살 되면은 그때는 직장이 또 있으려나 싶긴 한데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65세 이후에는 보통 자영업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회사원이 그러면은 웨슨트 서원을 만났을 때는 어떤 좀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직장 생활에서의 또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 분야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떻게 위계 질서에 대한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에피소드들 등등 사실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직장 생활의 폐해는 아니지만 또 약간 좀 사람들이 뒤로 빼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솔직하게 꺼내면서 또 그걸로 하나의 또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직장을 가지신 분이나 자영업을 하신 대표님이거나 CEO거나 아니면 전문 직종에 계시거나 그 각각의 생활에서 삶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저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하나의 귀한 어떤 소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웨슨트 서원을 만나면 그 누가 만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빛으로 아까 마치 세상에 꺼내서 보석처럼 반짝거리게 그런 의미였구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성장, 풍요로운 미래로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약간 결국에 얘기하다 보면은 잘 통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얘기를 막 하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그걸- 마무리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다시 말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 근데 이게 그게 약간 꿀팁 전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사람들이 서로 자기 꿀팁을 전수하면서 외롭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옆집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노하우를 줄 수도 있고 뭐 경력직으로서 후배한테 해주는 노하우나 팁을 또 마련해 줄 수도 있고 꿀팁 전수. 맞죠.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는 저는 무한하다고 보고 있어요. 웨스턴트 서원에 막 동기 모임, 100기, 막 200기, 300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 너무 감사해요, 조가. 아, 잘 저도 새겨드리겠습니다.